이완용? 이 세 글자는 한국인에게 친일파라는 단어의 동의어입니다. 그는 한반도 5000년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을 만들어낸 장본인이자 모든 배신과 탐욕의 화신입니다. 오늘은 그의 삶에서 가장 자극적이고 가장 치욕적이며 가장 격렬한 분노를 유발하는 사건들만을 모아 그의 흑역사를 파헤쳐 봅니다. 그는 사실 처음부터 친일파가 아니었습니다. 명문가 출신의 개화파 엘리트. 한때는 미국 공사로 건너가 서양 문물을 찬양했던 지식인이었죠. 하지만 그의 인생 최대의 특기는 바로 줄타기와 배신이었습니다. 그의 놀라운 변절은 그가 이권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인간임을 증명하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드라마틱한 배신은 1904년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는 순식간에 칠러파에서 친일파로 180도 돌변합니다. 그의 변절은 단순한 노선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존과 부귀영화의 보험을 들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앞잡이로 나서면서 그는 자신의 옛 동료들과 황실을 등졌고 그 대가로 가장 높은 권력의 자리를 노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05년 11월 17일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문서 을사능약이 체결됩니다.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여 사실상 식민지화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 범죄의 중심에 이완용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군에 둘러싸인 어전회의장에서 고종 황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며 조약 체결을 주도합니다. 그는 을사오적의 필두가 되었고 일본에게 확실한 충성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종 황제는 을사능약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의 비밀리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이것은 이완용에게는 황실이 저지른 대역죄였습니다. 당시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은 일본과 협력하여 이 사건을 황제의 반란으로 몰아갑니다. 그는 특사들을 역적으로 규정하고 마침내 황제에게 칼날을 겨눕니다. 이완용은 황실을 위협하며 고종 황제에게 강제로 퇴위할 것을 종용합니다. 특사를 보낸 것이 일본의 미움을 샀으니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신이 아닌 일본의 꼭두각시였습니다. 결국 이완용의 주도로 고종 황제는 강제로 퇴위당했고 대한제국은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이완용의 권력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팔아 권력을 얻은 그에게 복수의 칼날이 다가왔습니다. 1909년 12월 22일 명동성당 앞에서 이재명 의사가 총리 대신 이완용을 향해 칼을 휘두릅니다. 이완용은 어깨와 허벅지 등 3군데를 찔려 쓰러졌습니다. 이재명 의사는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을 죽이려고 했다며 의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완용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이 사건은 그가 대중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심판의 순간이었습니다. 1910년 8월 22일 마침내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한일병합조약. 대한제국의 국권을 완전히 일본에 넘긴 이 조약에 마지막으로 서명한 조선의 총리 대신은 바로 이완용이었습니다. 그는 5년 전 을사능약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압력과 회유 속에서 가장 적극적인 찬성파였습니다. 그는 나라를 멸망시킨 최종 책임자가 되었고 그 대가로 일본 제국으로부터 백작 자기와 엄청난 은사금을 받았습니다. 매국의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백작 자기 외에도 막대한 토지를 하사받았고 서울과 전국에 걸쳐 당시 조선 최고의 거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제의 충견으로서 죽을 때까지 권력과 부를 누렸습니다. 그의 삶은 배신으로 얻은 부귀영화라는 가장 자극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1926년 이완용은 70세의 나이로 병사했습니다. 그의 유언은 일본을 위해 더 봉사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한이다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죽어서도 후작 자기를 받으며 일본의 충신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한국인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최악의 매국노로 박제되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한나라의 가장 처절하고 자극적인 비극이었습니다.